할머니께서 어르신의 통장을 한 20년 이상 관리해 오시면서 그 돈을 다 인출하고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성사닷컴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서초동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활동하고 있는 최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변호사가 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제 아버님과 그리고 대학교 선배들의 권유로 이제 사법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자연스럽게 로스쿨 시험 준비하고 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로 다루는 사건의 유형이나 분야가 있으실까요? 대학교 전공이 경찰행정인데,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변호사 생활 초기부터 형사사건을 많이 다뤘고, 지금도 형사사건 비중이 조금 더 높고, 이제 서울시내 여러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해결하셨던 사건이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혹시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공유 가능하실까요? 요즘에는 이 스토킹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 이제 피고인 측이죠. 피의자를 많이 변호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가 처음 이제 제정됐을 때 초기의 사건을 지금 기억이 남는데, 보통은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은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이렇게 많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가해자가 여성, 그리고 피해자가 남성이었어요. 가해자인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인터넷을 통해서 남성을 만났고, 이렇게 교제 과정에서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이제 이별을 통보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화 문자로다가 이제 가해 행위를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오히려 반대로 남성을 특수폭행, 주거침입 이런 혐의로다가 고소를 했고, 이때 이제 제 남성분이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당한 피고소 사건을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여성분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했고, 이 여성분이 고소한 사건을 방어하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무고죄도 이제 고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남자분이 조금 많이 심적으로 불안해하시고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되길 원하셔가지고 여성분과 합의를 시도했는데, 여성분이 고소한 범죄 중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종결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서, 그래서 담당 수사관님과 이게 많이 의논도 하고, 결국에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합의를 하면은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이 됐었는데, 이후에는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조항이 삭제돼서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종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졌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즘에는 학교폭력 사건도 변호사들이 많이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 이제 중학교 1, 2학년 학생이, 그러니까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이제 조금 장난이 심해져가지고 한 학생이 맞은 사실이 있어요. 이제 맞은 학생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고, 부모님은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학교폭력으로 신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해 학생 측 학부모님도 전후 사정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신고를 하고 애를 혼내키느냐,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맞고소까지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서로 오해를 하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학교폭력 심의 단계에서 제가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조금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양측 학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중재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연락하기도 조금 서로 불편하고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를 상담을 한 다음에 그날 오후에 이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서 이제 직접 연락을 했죠. 뭐 이런 일 가지고서 뭐 학교폭력까지 가느냐. 그래서 너무 허무하게 끝난 적이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끝장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아이들 간의 장난이 다툼으로 커지고 이제 부모님 간의 다툼 그리고 뭐 학교와 또 학부모님 간의 소송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보면은 뭐 세상이 좀 각박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사건 외에 또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형사사건 말고 이혼 사건도 뭐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의뢰인 어르신이 그때 당시에 80세였었는데 60세 때 재혼을 하셔가지고 뭐 생활을 하시다가 그 할머니께서 그 어르신의 통장을 한 20년 이상 관리해 오시면서 그 돈을 다 인출하고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 의뢰인 할아버지의 요구대로 이제 뭐 이혼 소송도 방어를 하고 또 그 인출한 현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수임한 바로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아침에 딱 9시만 되면 전화를 매일 하세요.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소멸시 10년 이상이 지난 그 돈에 대해서도 청구를 해달라. 아니면은 현금으로 가져간 돈, 그것도 청구해달라.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조금 이기기 어려운 그 무리한 요구를 매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 이분을 통해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그래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거의 매일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건 자체는 뭐 일부 승소하기는 했는데 이 의뢰인께서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저를 변호사를 사기로다가 고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고소당한 사건 자체는 이제 뭐 무혐의 아예 이제 수사도 안 하고 이제 각하 뭐 고소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끝났는데 어쨌든 이제 신뢰관계가 상실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맡기신 사건을 진행하기는 어려웠고 사임을 했고 제가 1심에서 승소한 부분 중에 이제 2심은 어르신께서 직접 진행을 하셨는데 반이 또 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타깝기도 하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제 성공보수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뭐 지금도 아직 청구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 자체는 뭐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해요. 어르신께서 평생 동안 벌으신 돈이 꽤 됩니다. 뭐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신 거죠. 그런데 그걸 뒤늦게 알고서 이제 소송을 진행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인정받지는 못해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저랑 관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뭐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니까 뭐 변호사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런 사건이라서 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법적 분쟁을 겪지 않으려면 꼭 명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잘 써야겠죠. 우리나라 분들이 계약서를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도 뭐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은 친분관계도 있고 뭐 정서상 계약서를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사건이 잘 진행되면 모르겠지만은 다툼이 일어난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으면은 뭐 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에 일을 진행할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써 놓으면은 뭐 분쟁이 발생할 일도 없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뭐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뭐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CCTV라든가 아까 제가 스토킹 범죄 말씀드렸는데 전화, 문자, 그리고 뭐 가까이 찾아온다거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거를 뭐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뭐 삭제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혹시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과연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의심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변호사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부 자체도 그렇고 주변 지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공부 외적으로 사회 경험을 한 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더라고요.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변호사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혹시 어떤 분이 떠오르실까요? 제 친구 변호사 중에 현재 법무법인 SJ 파트너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현경 변호사라고 있는데 지금 한창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건도 많이 수행하고 있고 뭐 결과도 잘 나와서 많은 의뢰인들이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런 소문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장현경 변호사라는 분을 좀 더 많이 알게 됐으면 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사.com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철 변호사입니다. 저라는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많아졌다고 해도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